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 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취신남이 19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오늘 19번째 시간에 살펴볼 기사가 총 39개고요. 첫 번째 1부에서는 한 19개에서 한 20개 정도, 절반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구독경제입니다. 저랑 같이 취신남을 계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구독경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고요. 구독경제가 땡땡 서비스, 그 다음에 땡땡땡까지 유료 구독 모델 확산됐다라고 해서 어느 쪽에 있어서 이 구독 경제가 확산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뉴스 서비스, 그 다음에 책까지, 전자책까지 유료 구독 모델 확산해서 월 9,900원에 전자책 무제한, 구독 기반 스타트업 급성장. 그 밀레이 서재라고 여러분들 광고 보신 거 있죠? 이병헌이랑 그 변요한 나왔던 그게 사실 예전부터 전자책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는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에 9,900원이면 3만 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한 달에 10,000원을 내는 거는 좀 뭐 그렇게 크게 건 아니지만 3만 권의 책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야,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런가요?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70만 명 이상이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뷔페 가도 그리고 무한 리필집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무한 리필로 풀어놔도 사람들이 먹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값 주고 먹는다라고 파악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심리인 이상 무제한적으로 다 풀어주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하고 소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비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내므로써 굉장히 좋은 사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구독 경제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소유 개념이 좀 약화되고 가격이 합리화됨에 따라 콘텐츠 유료 결제 소비자가 늘고 있고요. 창작자도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퍼블리라고 해서요. 지식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월 21,900원 결제하면 본인이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거기에 맞게 뉴스, 지식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약 6,000명.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직장생활 할 때도 관련된 자료를 서칭해야 되는데 이게 무료 자료, 뭐 구글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버는 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뭐 세리를 가입한다라든지 뭐 경제연구소 등 어떤 논문을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한철이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살아 숨쉬는 이론에 대한 갈증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고든 게 바로 이 퍼블리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콘텐츠 그다음에 트렌드, 유통 이런 거 관련되신 분들은 아마 이걸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개인 구독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기업 구독으로도 많이 좀 하고 계십니다. 라프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이네요. 저는 사실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월 9,900원에 스트리밍 제공하고 있고요. 출시 1년 만에 사용자가 3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다음 밀리의 서재 말씀드렸고 또 제가 지난번 취신남 때 그 구글 게임 스트리밍도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신문을 좀 읽어드리고 있는 콘텐츠 조금 더 저도 사실 이런저런 것들을 좀 모아서 유료로 해볼 생각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구독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돈을 지불한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한 것들 점점 콘텐츠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파악해 주시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공유경제입니다. 첫 번째는 구독경제, 두 번째 공유경제. 여러분들 그린카드 아시죠? 소카 같은 거 회원수가 400만 명에 이제 거의 육박한다고 해서 이제 넘기려고 한다는데 그 비결은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 대표와의 인터뷰입니다. 뭐랑 연결시킬 거냐면요, 버스, 철도와 차량 공유를 연계시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린카 회원수 400만 명 넘긴다. 어찌됐건 시장의 강자는 소카기 때문에 그린카 다른 경쟁사 입장으로서 소카와는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죠. 자, 김상원 그린카 대표 코레일과 예약 서비스 출시한다. 200개 대학 캠퍼스도 진출한다. 한국형 우버가 최종 목표다.
자, 그린카는 카시어링 서비스에 집중해서 3, 4년간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모빌리티 기업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현재의 단일 사업 구조는 바뀌어야 하고요. 규제만 해결된다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로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가장 큰 지분을 롯데렌탈이 좀 갖고 있습니다. 소카와 함께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연내 회원 수가 현 3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달성하겠다. 국내 1위 소카가 500만 명이네요. 양적 격차를 빠르게 좁힌다는 전략이고요. 거기에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 있죠. 우리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차별화 서비스를 할 거냐? 전국 고속철도 버스와 연계한 그린카 쉐어링,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인형 카쉐어링, 고객이 차량 관리에 참여해 캠퍼스 주거단지에서 차량을 공유하는 고객 참여형 카쉐어링 등이라고 하네요.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소카에 대비해서 어떤 점들,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지 그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SK이노베이션 기사죠. 최태원 회장이 여기를 방문했죠. 차 땡땡땡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도약하겠다. SK이노베이션 하면 전통적인 유화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저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 또 저랑 계속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자동차의 배터리가 되겠죠. 배터리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도약하겠다.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을 찾아 배터리 집중 지원 약속했다고 하시네요. 직원들과 행복 토크도 진행.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의 에너지 산업에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배터리 사업은 환경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기업으로 최 회장님이 여기 꽂혀 계시죠. 사회, 환경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의 폭이 큰 만큼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LG 화학의 인력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 삼성전자의 뒤이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국 반도체의 어떤 강자가 된 것처럼 이쪽 배터리도 결국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의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물량 공세 그런 부분들이 또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LG전자입니다. 신가전, 새로운 가전이라고 하죠. 틈새 가전, 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런 틈새 가전 어떤 사업에서도 잘 나가냐?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바로 렌탈 사업이죠. LG전자는 틈새 가전이 잘 나가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렌탈 쪽도 잘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쪽이 잘 나가냐? 스타일러, 건조기 등 인기에 렌탈 수요가 덩달아 급증한다. 가전 분기 매출 첫 5조 원 기대. 와, 엄청나죠? LG전자가 집중 육성해온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등 신가전에서 더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LG전자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가전은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견인은 물론 성장 가능성도 높은 가전 렌탈 사업에서의 시장 지배력 향상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에어컨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렌탈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LG의 가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싸거든요. 한 번에 구매하기 약간 좀 비싼데 이것을 내가 36개월, 48개월, 60개월로 나눠서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가전 사서 보통 한 4, 5년은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렌탈로 나누면은 뭐 한 달에 10,000원대부터 한 30,000원대까지 골고루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매일매일 쓰는 것이니까 필수품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LG전자가 안 그래도 이런 신가전이 잘 팔리는데 렌탈 시장까지 더욱더 성장하면서 기존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렌탈로 하려는 수요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HN의 사업부가 엄청난 효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편의점 산업, 편의점 영업이익률 뚝 떨어뜨린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인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편의점 영업이익률 뚝,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익은 감소했다. 결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상생지원금 출전 부진의 영향이다. 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지원금 증가 등 편의점주들을 위한 돈을 지원했다는 거죠. 편의점들 영업이익률 하락이 현실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의 인건비 상승하면서 가맹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퍼센티지에 따라 로열티를 내니까 그 줄어들었겠죠. 또 신규 출점도 둔화되면서 본사 수익 악화로 연결됐다. CEO 세븐일레븐.
1인 가구 증가 등의 편의점의 외형 성장은 지속됐지만 경영 효율은 악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상생 지원금도 가맹본부에서는 부담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핵심 상품 강화, 배달 등 새로운 서비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6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기업 기사네요. 후 화장품 전년에 최고 매출을 올렸던 제품이죠. 미국의 땡땡땡으로 내년 100곳을 돌파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매장의 형태일 것 같아요. 어떤 매장의 형태일까요? 바로 편집숍이라고 하네요. 후가 8월에는 캐나다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미국에는 편집숍 내년 100곳 돌파할 거다라고 합니다. LG생건 밴쿠버에 단독 매장 추진한다. 아시아 넘어서 북미의 럭셔리 시장을 도전한다. 현재 43호점까지 열었는데 올 연말까지 20개 이상을 추가 개설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100곳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죠. 중국에서 후 매장을 늘려온 LG생건이 올 8월 캐나다에서 단독 매장을 열고 LG생건이 북미 지역에서 후 단독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다음 미국에서도 뷰티 편집숍인 네이처 컬렉션 매장을 내년에 100호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실적 경시를 내고 있는 차석용 부회장이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에 돌입한 것이다. 중국 시장을 이제 선점을 했으니까 더욱 다양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관돼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 국제경제입니다. 트럼프가 쏜 세탁기 관세 폭탄. 제가 첫 번째 취경남에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세탁기 관세 폭탄을 한번 쐈었죠. 그랬더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미국 측 보호됐는가? 근데 그 결과는 안타깝게 소비자들이 더욱더 신음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제목 이런 거 갖다 쓰면 좋겠네요. 자, 미국의 연준 시카고대 그후 1년 연구 고관세 영양 제품가 11% 뛰어 월풀 등 미국산도 덩달아 인상했다. 미국 재무부 935억 원 벌었지만 소비자 부담은 무려 1조 7,110억 원 늘었다. 생산 일자리 증가 효과도 미비했다라는 거죠.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면서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한다 라고 얘기해서 지난해 1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었죠. 그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닷새 후에 발동을 했습니다. 그해 20%라는 관세료 부과됐고 120만 대를 넘어선 연말경에는 관세를 5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자리 미국 내 결국에 생산과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관세를 그렇게 매긴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웠고 미국 세탁기 회사에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탁기 가격 상승, 건조기 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관세 수입 증가, 미국 내 세탁기 공장 일자리 증가 등 효과가 좀 미비하다. 이게 보호무역이 어떻게 보면 좀 폐해 아닌 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이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서 관세를 좀 매긴다라고 하는 쪽은 이런 근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줄인다라거나 처리한다거나 이런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좀 활용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국제경제에 지구촌 흔드는 무역 분쟁이 왜 생길까? 제가 취경남에서도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경제교실에서 특정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때 보호무역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한계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나치면 세계 경제가 다 자기네 산업 보호하려고 하면 수입해온 제품들은 다 비싼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에 큰 위기 부른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다양하지만 나라별, 개인별 편차는 더 줄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어서 미국, 중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무역 분쟁 왜 그런가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교육실 교수 한국은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이건 제가 추경남 첫 번째 거기에다가도 링크를 좀 달아놔야 되겠네요. 아무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산업. 자, 관광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황금알 낳는 황금 연휴를 잡으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와 어느 국가일까요?
바로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를 잡아라 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이 겹쳐서 명동과 홍대 BTS 포토전, 유통과 지자체 이벤트 풍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 17년, 18년에 17년에 비해서 소폭 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경쟁력을 잃은 건 사실이죠. 일본의 사상 골든위크, 최장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여행, 호텔, 면세업계가 봄맞이 특수를 노리면서 일본 중국인 관광객 모시게 나섰다라는 내용이니까 관련된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10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은행입니다. 안착 못한 인터넷 은행 발목 잡힌 이유라고 나왔네요. 안착 못한 인터넷 은행 돌발 변수에 또 발목 잡혔다. 4대 인터넷 은행 구상 차질. K뱅크 공정이 이번에 KT 조사 들어가서 대주주 심사 중단됐죠. 증자 차질. 토스뱅크는 신한금융 마판 결별해서 최대 주주 금융자본 이렇게 모아드리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인가받은 인터넷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새로 인가 신청한 컨소시엄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후에 신한은행까지 지원하실 분들은 꼭 이 기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번째 하이닉스죠. 15년 만에 옛 식구 품을까? 옛 식구가 바로 누구냐면은 2004년도 하이닉스에서 분리된 매그나칩 이라고 하는 회사네요. 어떤 회사냐?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글로벌 15위 안팎으로 추정되는. 공장은 청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공장과 가깝겠네요. 구미. 지분은 외국계 기관 투자가 79.41%. 특징은 2004년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004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된 종합반도체 업체, 이쪽 매그나칩 반도체의 주력인 파운드리 공장 사업부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네요. 해야죠. 메모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단 비메모리가 훨씬 많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다음에 엘롯데입니다. 이건 엘롯데만 써있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아울렛에서 엘롯데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했다. 그 다음에 신세계 아울렛도 쓱닷컴이 입점했다라고 해서 내수 침체 여파로 아울렛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어서 백화점들도 온라인 아울렛을 잇따라 열었다. 그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백화점이 판단하기에 이미 시장 흐름이 양극화됐고 고객군도 충분히 분화됐다라는 생각, 백화점 그래도 올 사람은 오는 것이고 가격을 보는 사람은 절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도 쓱닷컴에 입점한다라고 하네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명 뽑는 공공기관 해서 많이 뽑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지방취준생분들 제가 다녀보면요, 거의 이제 대전권역 밑으로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공기업 정말 많이 쓰십니다. 쓰셔야죠. 지방 취준생분들에게도 단비가 되고 있다. LX가 역대 최대 296명이네요. 지적 측량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산업인력공단 134명 채용이다. 서류 전형 없이 모두 필기시험. 일단 여러분들 서류 전형 없이 그냥 필기시험 보는 곳은 일단 저는 무조건 다 쓰라고 합니다. 네, 다 쓰라고 하니까 꼭 쓰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은행 상반기 300명 선발한다 라고 해서 또 좋은 소식이죠, 우리한테. 근데 굉장히 많은 분야더라고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글로벌, 지역인재, WM, IT, 디지털 투자은행, 리스크 자금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개인과 기업금융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추신남을 가공한 기사, 그 우리은행 필독 기사 올려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결국에 지금 우리은행이 추구하는 바가 글로벌화, 가장 많은 점포들이 나가 있죠. 특히 베트남 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이자 수익이니까 WM, 웰스 매니지먼트 쪽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융이 아니라 우리 은행이니까 그래요. 그럼 신탁회사 인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서 그 다음에 반가슈랑지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거 판매 1위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은행은 우리 은행을 얼마 만에 분석했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은행의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럼 우리 은행이 어떤 식의 먹을거리를 좀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한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위주로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지원하시고 신한은행도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만드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땡땡 사업 속도 붙었다. 어디냐면 바로 전장이죠. 람보르기니의 눈까지 해서 굉장히 비싼 슈퍼카죠. 슈퍼카까지 접수했다. LG전자의 GKW가 인수한 성과인데 프리미엄 헤드램프 휩쓸었다. 올 매출 5조 7천억 원, 엄청나네요.
미래 먹거리 전장에 달렸다고 해서 표에 보시면 LG전자 뿐만 아니라 지금 LG의 계열사들 있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화학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전장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헤드램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인식하는 게 뭡니까? 이 헤드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 헤드라이트가 슈퍼카에 들어갔다. 슈퍼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프리미엄 소재들을 쓸 것이고요. 성능이 좋겠죠. 거기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다른 글로벌 매스 메이커들로 확대할 때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점한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구강모 회장이 이쪽 출신이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밀어주겠죠. 효성입니다. 효성은 미주,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행보를 보이신다고 하네요. 아웃도어, 중공업, 첨단 소재, 핵심 계열사 전방의 마케팅. 그래서 고객 목소리까지 듣자라고 해서 효성의 계열사들 뭐 효성 TNC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시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효성 뭐 중공업, 첨단 소재 등등 효성에 관련된 계열사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효성을 되게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카테고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거고요. 근데 효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하나하나의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테슬라의 자율차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반도체 처리하고 연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칩 설계는 테슬라가 맡고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한다. 아이폰의 칩 설계는 애플이 하고 그 다음 위탁 생산은 폭스콘이 하잖아요. 대만에.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럼 삼성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한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율주행차는 어찌됐건 아직까지 테슬라가 대명사인 거고 거기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 파운드리,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에서 봤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고요. 배달앱 산업 시장 지키기 위한 어떤 공세? 가격 공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배달앱 규모가 3조 원대 급성장이래요. 3조 원대라 함은 HMR 시장 있잖아요. 가정간편식 이게 한 3조 원대로 보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서 쿠팡과 위메프랑 우버 이런 전통적인 이강 외에 요 세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쿠팡이 되겠죠.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약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경쟁사는 아무래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형 거대 플랫폼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점하기 위해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KT 넷플릭스 잡기 이거 푼다? 당연히 동영상 풀겠죠. 자, 근데 동영상을 푸는데 할리우드 미개봉 영화로 넷플릭스를 찾겠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를 보실래요? 아니면 할리우드 미개봉 영화 보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보겠어요. 국내 1위 IPTV, 올레TV에서 미개봉 미국 영화 매주 제공한다. 키즈 실버 콘텐츠 오케이, 이건 오케이. 키즈랑 실버 콘텐츠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구매력이 센 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껴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이 KT ITV를 보고 있는데 IPTV를 보고 있는데 뭐가 가장 큰 불만이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가격을 나는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콘텐츠도 KT가 지금 뭐 없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이걸 영화를 봅니까? 근데 한 편을 보려고 한다면 사실 극장까지 이동가지고 얘네들이 좀 시간 좀 지나면 가격 다운시켜 주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어찌됐건 넷플릭스가 시장 선점하려고 가격 굉장히 막 공격적인 가격 가고 있는데 KT 여러분 가격 낮춰주시는 게 훨씬 더 큰 경쟁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끌리세요? 나 왜 안 끌리지? 마지막입니다. 조선산업입니다. 겹포제 2가지. 1부 마지막 기사로 갈게요. 이란발 유가 상승 업황 회복으로 겹포제의 조선주 기지개 펴고 있다. 참, 야, 표현 참 좋다. 여러분들 소제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지개. 국제 유가 연초 대비 43% 상승했다. 왜? 트럼프가 또 이란 제재해버렸죠. 상승에 불부터 현대중공업 하루 동안 5.8% 급등해. 현대 이게 중공업 주식을 사는 거였어 그때 처음부터 합병할 때. 자, KRX 기계 장비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2년 만에 수주 성공한 삼성중공업 등 해양 플랜트 개선 기대감 반영.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볼까요? 조선사 주가가 뛰었다. 해양 플랜트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로 상승 동력이 붙었다.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그려온 유가는 미국의 조치로 한 차례 더 뛰었다. 조선업 사이클도 바닥을 지났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막 조선업들이 조금씩 뽑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지원하실 때 약간 꺼려지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라도 이렇게 선뜻
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찌됐건 산업의 어떤 흐름은 플럭추에이션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결국에 뭐 기름값이 또 오른다 이런 뿐만 아니라 또 LNG 이런 쪽도 있어서 다시 조선업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좀 봐주시고요. 이 유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가가 올른다는 것은 조선산업은 좋다라는 거네요.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 또 안 좋은 피를 보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 나머지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그 충남을 내려왔습니다. 대전이죠. 충남대에 와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짬이 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리고 지금 제 차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빗방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월요일부터 비가 오면 약간 좀 이게 축 처지기 쉬운데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딱 멘탈 부여잡고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